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되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체계를 일대 개편 중인 전범국 일본이 국가정보국 창설에 이어 해외정보 수집을 전담할 대외정보청 신설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8월 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정보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회의를 출범시키며 내각정보관 출신의 하라카지아를 수장으로 회의 사무국격인 국가정보국 NIB를 창설해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NIB는 약 730명 규모로 알려졌고 향후 일본 내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일각에서는 NIB를 미국의 CIA를 본뜬 일본판 CIA가 될 것으로 여겨왔지만 CIA보다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정보국 DNI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그간 해외 정보 수집 등을 전담하는 대외기관 창설도 추진해왔고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할 당시 열린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이를 구체화시킨 대외정보청 신설을 명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대외정보청이 진짜 일본판 CIA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CIA를 모델로 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법적 정서적 제약도 많아 영국의 MI6와 호주의 SIS처럼 기관을 외무성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집권 자민당은 지난 2015년에 설치돼 해외 테러 정보를 총리에 보고해온 외무성 산하 국제 테러 정보 수집 유닛을 확대 개편해 해외 정보 수집을 담당할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고 내년 창설을 목표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독일 방첩당국이 베를린 근교의 한 시설에서 러시아 정보당국이 암살 공작을 위해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장전된 권총 2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24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국내 정보 및 방첩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 BFV는 지난해 여름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경계에 있는 숲에서 무기 은닉 시설을 발견했는데요. 안에는 실탄이 장전된 권총 2자루가 있었습니다. 당국은 권총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총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한 뒤 GPS를 달아 원격으로 감시했습니다. 다만 감시 결과 1년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BFV는 이 시설을 독일 내에서 암살 작전을 위해 러시아 정보기관이 구축한 비밀 무기고로 확신하고 있는데요. BFV는 최근 러시아가 독일에 망명 중인 반정부 인사와 방위산업체 경영진, 우크라이나 지지 세력 주요 인사를 암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BFV는 이 무기 은닉 시설 구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지난해 가을 루마니아에서 체포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발견된 무기들과 탄약은 분명 테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며 외국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에서 체포된 용의자가 택배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현지에 구금돼 있다며 두 나라에서 받는 혐의가 관련이 있는지는 수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관계당국들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를 위해 현지에 비밀 창고를 마련하고 총기와 통신장비 등을 은닉하는 것은 과거 소련 KGB 시절부터 러시아 정보기관이 주로 사용한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소속의 바딤 크라시코프는 대낮에 베를린 시내 클라이너 티어가르텐 공원에서 체첸 반군 지도자 젤림칸 칸고슈빌리를 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당시 크라시코프는 범행 하루 전 독일에 입국했기 때문에 범행에 사용한 소음기 달린 글록 26관총과 도주용 전기 스쿠터, 가발, 여러 벌의 옷 등을 준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에 독일 수사당국은 그를 도운 조력자와 은닉처가 독일 내에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존 래클리프 국장이 최근 모스크바를 극비리에 방문한 가운데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장 고조를 자제하고 이란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축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26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익명의 소식통들의 전언을 근거로 래클리프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 목적에 대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방러 당시 래클리프 국장은 나토 회원국 중 발트 3국으로 통칭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거론하며 긴장 고조 자제를 러시아에 요구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회담의 주된 목적은 러시아의 발트의 국가들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래클리프의 모스크바 방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수십 혹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잇따라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잇따라 위협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모스크바가 영국을 포함한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공격적 하이브리드전 수단을 동원하거나 제한적인 군사행동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앞서 지난 25일 미 공군의 C-17A 수송기 편으로 라트비아를 경유해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이 방문에서 래클리프 국장은 러시아 대외정보국 SVR의 세르게이 나리시킨 국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크렘린궁은 래클리프 국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IA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인 2021년 11월에는 윌리엄 번스 당시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래클리프의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적대국과 벌이는 긴장된 외교 협상을 관리하는 이른바 비밀 외교에 CIA 국장을 활용한 가장 최근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번 CIA 국장의 방문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위해 애쓰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모종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